들어오기 전에 강연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비싼 나름대로 되게 좀 많이 비싼 강연자였고 그래서 더더욱 사실은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좀 더 뭐랄까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도 돼서 너무 좋고 제가 요 구글 조직 문화 정치에서도 가능한가라는 주제를 부탁을 받아서 했었던 강연인데 저걸 2시간 넘게 강연을 하고서 너무 평이 좋았어서 그래서 사실은 의원실에서도 가능하면 이걸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요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저 강연을 부탁하셨던 박병원 변호사님이라고 우리 당에서도 정말 크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조 대표님하고도 진짜 친하시고, 근데 그분이 작년 12월 달에 조 대표님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북토크를 하셨어요. 북토크를 요청을 하셔서 조 대표님께서 본인의 책으로 이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해 1월 달에 김선민 권한대행님께 부탁을 해서 김선민 권한대행님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북토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대표님한테 북토크를 부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타자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책을 일부러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토크를 제가 할 책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예 책을 정해주셨어요.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 저걸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책 읽어보셨나요? 좋은 내용인데 엄청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재미가 없어요. 제가 책을 읽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 저 책은 읽으면서도 진짜 재미없게 썼다 하면서 읽었던 책이라서 하지만 저 책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겠다라고 했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다 올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놀란 것은 취소를 눌러주십시오. 그분이 놀란 것은 반정립 없이 자기 얘기로 2시간의 강연을 채울 수 있는 정치인을 오랜만에 보았다고 하셔서 저걸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에피소드를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원래 강연 시간이 3시였었어요. 3시였는데 제가 어떠한 댓글을 보고서 연락을 드렸어요. 1시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었냐면은 댓글에 3시 집회에 나가야지 왜 강연에 가느냐는 항의 댓글이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 정신 차려라 이혜민 의원 집회 가야지 여기서 지금 북토크하고 있냐 이런 항의였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화는 났지만 그 화의 근간에는 둘 다 가고 싶은데 그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그 의견을 듣고서는 이제는 주최 측에다가 1시로 장소 또 주최 측에는 또 장소 섭외가 있어야 되니까 1시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1시로 바꿔주셔서 했었고 여기 이거예요. 집회에도 토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에도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고 그래서 시간 조절을 했고 따로 연락드렸습니다. 연락드려서 둘 다 오실 수 있도록 했으니 둘 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강연에도 오시고 같이 집회에도 갔어요. 근데 이 변호사님은 저보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좋다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칭찬이긴 했는데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 이 글을 읽으면서 했었고 그리고 이때 저한테 저걸 부탁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조국혁신당의 새로운 정치 실험, 국민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 제안의 창구가 되길 희망한다. 그래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좀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미래를 이야기하려면 AI도 좋고 사회권 선진국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그 조직 자체의 문화, 그 다음에 조직의 리더십 또한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어쩌면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각각 갖춰야 되는 리더십과 동시에 그 조직의 리더가 갖춰야 되는 리더십을 혼용을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책을 안 썼다고 했잖아요. 제 부탁을 받은 건 요 책이었었고, 라즐로 보기 쓴 아니요, 이거 앞에. 네.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 동행이라는 이호 여사의 자서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 쓴 게 없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저걸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 또한 너무 정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사님의 저 동행이란 책은 그냥 마냥 정치이야기는 사실 아니어서 알겠다. 그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의 의지가 그러하시니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뭘 달았냐면은 이 책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게 북토크인데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거는 신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좋은 가치관을 전달을 해드리려면은 요거 북 3개를 다 짬뽕을 해서 하나로 모아서 톡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이 책 얘기하고 이 책 얘기하고 나중에는 토마스 쿤 책까지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대한 엑기스를 뽑아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까지 전달하는 맥락에 맞는 것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 보시죠. 네, 동시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강연을 할 때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무엇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면 혁신적 리더십이라는 게 다만 내 밑에 100명 있어, 내 밑에 500명 있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 저의 강연을 듣고 나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나부터 시도해볼까 있잖아요. 이 시도해볼까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하면서 이 문을 나가시면 진짜 좋겠다. 특히 함께 조국혁신당의 풀뿌리 조직을 함께 시도해볼까. 이 부분이 저의 욕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 대표님께서 들어가시면서 저에게 주신 숙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조직을 강화를 해야 한다.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위원회도 필요하고, 이렇게 시도당도 필요하고, 지역위원회의 여러 리더들이 그 안에서 또 필요하고, 그들이 또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를 향해서 또 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게 뭔가 너무나도 거창하다기보다 저 자체가, 혁신적 리더십 자체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뭐가 뜨네요. 네. 그리고 참고로 슬라이드는 제가 원 저작자 내용을 찾아서 저는 누군가 이렇게 테일러한 것보다는 원 저작자께 이제 살아있는 슬라이드를 좋아해서 열심히 찾아서 재구성했습니다. 그 구성만 저의 스토리에 맞게끔. 그리고 그때도 이거를 되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특정 회사랑 연결이 되는 거, 제가 아무리 몸을 담았던 곳이지만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무튼 하게 됐는데, 그래서 특정 회사의 의견을 대변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이에요.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자의 빙의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구글이라는 곳의 조직 문화를 칭송을 하는데,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저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장점들이 뭐가 있지? 그 눈을 하면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썼냐면은 에릭 슈미츠라고 구글의 CEO를 하셨었죠. 나중에는 바이든 정부 행정부에 들어가서도 꽤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나단 로젠버그라는 분인데 저희는 JR이라고 불렀어요. 되게 아무튼 제일 웃기게 생긴 아저씨인데, 조나단 로젠버그는 제가 속했던 프로덕트 팀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이분은 받아쓰고 하는 그런 구성이었고, 이때 몇 년도에 이 책이 나왔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초창기의 구글 모습,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쓰고 있어요. 제가 왜 오늘 우리가 혁신적 리더십을 얘기할 때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는 아직도 창당 중이에요. 아직도 창당 중이고,
그래서 저기에서 갖고 올 만한 장점들 뭐 뽑아올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여기서 스마트 크리에이티브스라고 해서 쭉 흘러가는 어떤 내용은 똑똑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을 뽑는 게 제일 중요하다. 구성원들이 각자가 똑똑하고 창의적이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각자가 리더십을 가져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들이 어떤 회사를 이제 딱 바라봤을 때 이 회사를 전 세계 탑으로 키워야지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해답을 찾았냐면은 사람한테서 해답을 찾았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게 그 전까지는 많은 회사가 구성원들한테서 해답을 찾은 게 아니라 만드는 상품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상품만 잘 만들면 뭐 구성원들은 뭐 갈아 끼면서 뭐 이렇게 해도 회사가 뭐 하겠지라고 했는데 거의 처음으로 사람이 결국에는 회사의 그 조직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슬라이드에 살짝 제 자랑이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들이 처음으로 만든 게 이 프로덕트 복스라고 해서 프로덕트 팀을 만들게 돼요. 프로덕트 팀을 만들게 된다는 소리는 제품을 만든다기보다는 제품을 총괄하고 제품을 책임지는 제품 매니저를 두게 되고요. 그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기술 지식과 비즈니스 전문 지식과 창의성까지 다 가지고 있는 제품 쪽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팀이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팀이었고 제가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진짜 저런 것을 다 갖춘 사람을 뽑아놓으면은 회사는 결국에는 그들이 엄청나게 빨리 엄청난 걸 있잖아요.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로 구성을 해놓으면은 이 회사는 결국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거죠. 근데 그 전까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회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대부분의 정당은 그러지 않았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회사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위험을 최소화하는 쪽으로만 회사를 끌고 갔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계획을 하느라고 느리다라는 평가를 했었고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는 문을 열었던 인터넷 세계는 절대로 먹히지 않는 이야기다. 저는 지금 한국의 정치 지형을 봤을 때 저렇게 네가시로 우리가 그냥 파묻어버려야 되는 관행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좀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이에요. 인플로이드 고용한 사람들이 너 이거 지금 자동차에 바퀴를 만들어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똑똑하고 창의적인 그 직원들을 끌어들이고 나서는 그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이거 비번가요? 뭐죠? 이거 맞아요. 눈이 피용하고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런 이걸 뭐 얼마나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저런 상황을 만들어주라는 것이 아주 당시에는 새로운 기업의 문화를 얘기를 할 때의 상황이었었고 다음 페이지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깨달은 게 똑똑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지 이 회사가 될 텐데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됐다는 것을 아주 장황하게 무지하게 재미없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론을 낸 것은 결국엔 문화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띄용띄용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로 일화를 그들이 스스로가 레거시에 너무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반성을 하면서 쓰는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JR이라고 불렀던 조나단이 구글에 왔을 때 레리 페이지 파운더 중에 한 사람이죠. 레리 페이지가 한 말이 거예요.
조나단이 레거시한 어떤 그냥 전통적인 회사 생활에 처음에 익숙한 채로 구글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계획을 세운 것을 가지고 갔더니 파운더가 레리 페이지가 바보 같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레리를 아는 입장에서는 그 말 했을 것 같아요. 이유는 계획만 세우는 것은 그거는 계속해서 계획은 바뀔 거라는 거죠. 우리도 정당에서 지금 뭘 내놓고 할 때 바뀔 수 있어요. 그 계획 자체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파운데이션, 그 아주 바탕이 되는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기초는 저는 당원이고 우리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환경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그들이 이제는 잘 끌어들여서 어떻게 눈이 띄용하게 할 거냐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주어야 됩니다. 또 그다음 됐죠. 이 슬라이드를 톡톡 틀어서 제가 별표를 한 슬라이드가 2장이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나타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 아주 그 빌드업하는 과정이에요.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랑 요 다음 페이지예요. 뭐냐면 그렇게 우리 마음에 들고 우리랑 뜻이 맞는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모아놨고 그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을 주고 싶은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팀이나 조직이 결정을 내리는가,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하는가를 아주 면밀히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유를 하는 건데, 이들만의 이제 약간 비밀스러운 어떤 레시피를 이제 공유를 하게 됐는데, 아주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접근이 좋다고. 여기서의 합의는 뭐냐면은 다 물어봐서 다수결을 한다던가, 아니면 모두가 그래 그게 맞아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들의 합의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다음 페이지죠. 결국에는 제일 좋은 결론은 어떨 때 나냐면은 모두가 동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최고의 해답을 내기 위해 단결하는 것이다. 이거 여기서 조금 설명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자서전을 좀 많이 읽는 편인데, 자서전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에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무지무지 두꺼운 책인데, 스티브 잡스 책에 제가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뭐냐면은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드, 혹시 자동차 회사 처음 만든 포드 아시죠? 포드가 한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포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만약에 사람들한테 자동차가 이제 양산되기 전에 가장 좋은 교통수단을, 혹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통수단을 더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모두에게 물어보면은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은 더 빠른 마차.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더 빠른 마차였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포드는 자동차를 내밀어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지금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내놓기 전에 제일 더 좋은 핸드폰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뭐 품질이 더 좋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통신을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모두가 동의하는 건데,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을 내놓습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흘러가는 것은 뭐냐면은, 최고의 대답은 모두가 동의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룸을 열어놓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특히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변하는 민주주의는
대다수 다수결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런 시스템은 그런데 어떠한 경우라도 리더가 어떤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대다수의 경우는 이제 모두가 동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소화를 한 다음에 베스트 앤서 최고의 해답을 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 세계를 바꿔놓은 것들은 다 저렇게 나타났어요. 자동차도 그랬고 스마트폰도 그랬고 저는 작년 한 해를 이렇게 톡 틀어서 봤을 때 조국혁신당은 그랬던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냥 예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아직 저희가 대의원을 다 구성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첨제가 있고 추천제가 있는데 추천제를 하려면 결국엔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돼야지 추천제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다른 당하고 다르게 조국혁신당은 추첨, 그러니까 그냥 랜덤한 무작위로 반 이상을 뽑기로 결정을 내려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도하기 쉽지 않은 발상이긴 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대의원이 가져가는 어떤 책임과 권한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분들이세요. 전당원 투표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대의원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대의원들을 많은 정당은 지역위원장과 그 사람의 추천을 그게 사실은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 길 말고는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이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정치로부터 조직으로부터 약간 비껴나 있는 당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조국혁신당에서 당헌당규를 만들고 대의원제를 얘기를 할 때 정말 그때 저는 이렇게 소름이 돋았었어요.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반 이상을 추천을 한다.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걸 딱 던지신 경우예요. 저는 그때도 저는 조국혁신당만이 할 수 있는 베스트 앤서를 리더가 내놨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지역위원회 저희 구성 조합특위 1기에서 40명인가 10몇 명밖에 못하긴 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 2기가 구성돼서 간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지역위원회 다 구성이 되고 나면 또 대의원회가 또 잘 구성이 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기서 비즈니스에서 열반을 던진 혁신에 도달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데 제가 이 슬라이드는 안 써도 되는데 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막 테크 회사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막 나오다가 갑자기 이게 튀어나와서 되게 웃겼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도달하기는 어렵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회사 입장에서 상품을 만드는데 더 포커스하는 것보다 사람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간 그 시도는 이제부터는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이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어느 조직이나 창의적인 생각이든지 아니면 혁신적인 조직을 만들고 싶을 때 저기서 이렇게 뽑을 만한 것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음 페이지요. 대신 이제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다음 페이지요. 5년 안에 어떤 게 진실이 될 수 알 수 있을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머나 5년 뒤에 여러분 뭐가 있죠? 그렇죠.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가고자 하는 목표랑 가고자 하는 비전에 우리가 다 공감을 한다면 그 목표치가 공감이 된다면은 가는 길은 저는 사다리가 하나만 있는 길이 아니라 정글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는 길은 굉장히 다양한 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뀌지 않는 것은 우선 우리가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다양한 길에 대한 그림이에요. 상상.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업앤다운을 겪더라도 그 길로 향해서 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 자체가 최고의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고 그 비전 자체가 그리고 조 대표님께서 그려놓으신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젠다들 사회인권 선진국부터 시작을 해서 각 의원들이 또 내놓고 있는 여러 혁신적인 아젠다들에 공감을 한다면은 그거 자체가 최고의 우리 당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래서 혁신적 리더십 가면 여기서의 키는 아주 짧게는 조국혁신당의 조직위원회 등등 해서 조직을 더 단단히 다지는 역할을 우리 스스로가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굉장히 명확하다. 이번에 저는 5년 정도면 되게 단기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10년 그리고 그 다음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먼저 좀 전달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요. 두 번째 책이 바로 제게 재미없다고 한 책이에요. 처음에 요청받았었던 책이고 라질로 복이라고 구글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인사팀의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그래서 다분히 인사팀 사람스러운 글들이 나와요. 도대체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이노베이트 혁신적인 그런 회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사팀은 보통 그거는 굉장히 거리가 먼 어떤 모습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도 무지무지 고생을 한 것 같아요.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이 말도 안 듣는 엔지니어들이 막 튀어다니는 이 회사를 하나로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고 여기서도 또 괜찮은 것들 몇 가지가 튀어나옵니다. 그것만 추려서 한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3가지만 공유 좀 드릴게요. 라즐로 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삶 속에서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슬립이 8시간이고 여기 게임 오브 트론스에 1시간 쓴다고 하고 먹는데 1시간 쓰고 일하는데 9시간을 쓴다고 하고 이제 미국 얘기인 것 같아요. 패밀리에 3시간을 쓴다고 보니까 친구한테 2시간을 쓰고 일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데 다음 페이지 많은 사람들 전 세계 한 40억 명의 직업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일은 그냥 그저 끝내야 되는 거라고 그냥 쳐내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자체가 그거는 너무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구성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정말 빛나는 보석 같은 아주 그 많이 가지고 있는 보석 같은 밸류 가치가 있는데 그게 다 발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지? 비참하게 만들지 않고 40억 명의 직업인이 내가 정말 나 제일 잘하고 내가 진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어라고 느낄 수 있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지? 하면서 10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 요거는 뭐냐면 네리하고 설게이가 이제는 구글 파운더인데 네리가랑 설게이가 그 HR 그 인사팀에 아주 본질적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 사람을 불러앉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구글은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선언하는 믿음하에 운영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인사팀 수장으로서는 골치가 아팠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팀에서 일을 만약에 잘못해요. 성과가 안 좋다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은 많은 조직은 많은 인사팀은 잘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저것 때문인지 구글에서 제일 먼저 매니저를 부릅니다. 매니저를 불러서 저 사람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이 성과를 내게끔 만들어주지 못한 너의 탓이다. 우리 회사에서 어느 팀에는 저 사람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때부터 매니저는 이 사람을 끌고 제일 일을 잘할 수 있는 팀을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면서 아주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가서 훨씬 좋은 성과를 내는 경험들을 이미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의 근간에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믿음이 있어서요.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매니저가 그 팀에서 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일 수도 있고 그
그 팀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이 환경을 만들어지 못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일 먼저 일에 의미를 부여하라고 되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세 가지가 약간 너무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요 다음 다른 스토리 때문에 또 이걸 발표를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세 가지 갖고 오는 것 중에 하나를 이걸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 그리고 직원들을 뽑았으면 믿어라. 저 또한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팀을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또 경영진으로 있으면서 저걸 견지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뽑았으면 믿자. 못 믿겠으면 같이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팀원들한테 먼저 믿음을 줬을 때 그들의 성과는 완전히 확 바뀌어요. 그걸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먼저 믿음을 줘야지 저쪽에서도 믿음을 주는구나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어려운데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채용하래요. 구글에서는 1년 365일에서 빨간 날 빼놓고는 거의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견제해야 되는 것은 당신보다 훌륭한 사람을 뽑아라.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채용의 기준은 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대비하는 예를 들어 박희정 총무장관 오늘 발표가 왔는데 LG 연구원 원장님이신데 오늘 인선 발표가 하기 전에도 제가 뭐라 했냐면 어떻게 인청의 스탠스를 어떻게 갖고 가지 하다가 저게 생각이 났어요. 나보다만 나오면 돼. 나의 인청의 기준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냐 아니냐만 평가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인사청문회를 좀 기대를 하셔도 훌륭한 분이세요. 훌륭한 분인데 개인적으로도 알고. 근데 아무튼 어떤 조직이 지금 장관 인청까지 한다면 이제는 국가 행정부라는 조직 혹은 국가라는 조직을 이제 크게 봤을 때 새로운 사람을 들일 때 저보다만 나으면 돼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인청할 때도 요 기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냐. 나보다만 나으면 된다.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책 2권을 후루룩 훑으셨고요. 그 중에 2번째는 진짜 재미없는 책인데 나름 3개만 뽑았습니다. 10개가 그런데 혁신적 리더십이라는 주제하고 이제 책의 내용을 엮어서 저의 생각을 조금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당시에 제가 요청을 받았었던 것은 계속 신경이 쓰인 게 구글이라는 곳에 하나의 이제는 저게 마치 정답처럼 보일까봐 그게 제가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정답은 아닌데 거기서 완벽히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정치권 현실을 진단해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부를 도입하는 것을 저는 당시에도 제안을 했었고 저는 혁신적 리더십으로 이루어진 당원 그리고 정당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 전에 그 당원들 혁신적 리더십을 가지신 당원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고 리더십을 가져가는 것이 이게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만든 키가 되는 것은 리더의 비전과 용기라고 저는 지금까지 이제 직장 생활을 저는 오래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서 문화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가능한데 제일 필요한 것은 리더의 비전과 용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국혁신당은 아직도 창당을 하고 있는 그런 신생 정당인데 그렇다면 뭔들 시도를 못 해보겠어? 라는 생각도 들고 민주당은 못할 것 같아요. 이 변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제가 그 안에 있어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우리 당은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당시에 좀 아프긴 하지만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권에 오래 몸을 담으셨던 분들은
너무 아파서 적응적을 못하실 것 같아서 그냥 대동도 해봅니다. 이런 그런 혁신적인 어떤 조직 문화 정치권에서 가져갈 수 있어? 가능하다면은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분석이에요. 하나는 구글 같은 경우 지금 그 책 두 권에서 캡처를 한 것은 구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갑니다. 대신 그거랑 대비 하나가 맞다는 게 아니라 정치권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당대표, 원내대표, 상급기관 결정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개파 서열 문화 부분은 우리 당 얘기는 아니고 옆에서 제가 본 되게 큰 당들이 주로 개파하고 서열 문화하고 뿌리 깊이 진짜 뿌리 깊이 박혀 있구나는 느꼈고요. 두 번째는 그 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책 두 권 대비였으니까 아주 많은 경우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계속해서 북돋는 그런 조직이라고 한다면 정치권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소속 정당의 정책하고 노선이 꽤 중요하고 개별적인 창의적 접근보다는 당의 기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곳입니다. 어느 하나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네라는 것까지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는 아주 오랫동안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내리던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정치권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정량적인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 국민 정서랄지 여론이랄지 인형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감성, 데이터보다는 감성이 꽤 많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구나, 의사결정을 할 때. 맨 마지막 부분은 좀 저는 구글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철학이 굉장히 강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팀에서 뭘 시도를 했는데 망했어요. 망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액션이 중요한데 그 실패한 것을 쫙 적습니다. 백서처럼 적은 다음에 그걸 싹 돌려요. 전체에 공유를 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너무 고마워. 우리 팀에서도 그거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되겠네. 그걸 가르쳐줘서 너무 고마워.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너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패가 엄청나게 큰 계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꺾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패로부터 잔잔한 어릴 때부터 잔잔한 실패로부터 그걸 극복하고 그걸로부터 배움을 내 걸로 습득을 해서 가는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그 집단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권 같은 경우는 한 번 실패가 바로 무능으로 평가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요. 다음 페이지. 그렇다면 그 분석 하에서 뭔가 시도를 그러면은 그야말로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저는 당장 떠오르는 것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이기 때문에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분야, 모든 분야가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어떤 청년 정치 모임이랄지 아니면 특정 정책 관련된 주제만을 다루는 소모임이랄지 거기에서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한번 도입을 해보는 거죠. 해보고 대신 이제 조직의 리더들이 그거를 충분히 이제 존중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반영을 해 나가는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고, 아니면은 빅데이터나 AI 기반해서 무슨 정책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좀 원하는 거긴 한데 실패 허용하는 실험적인 정치 공간을 아예 이 안에서는 당신들은 좀 실패해봐도 좋아. 그게 청년이 됐든 대학생이 됐든 아니면은 노인위원회가 됐든 저는 다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실패를 해도 되는 시도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집단인회를 작게라도 운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혁신적인 정치 조직 문화 하나씩 시도를 해보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종혁신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퍼지는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혁신적 리더십까지 가는데 그거를 내가 아까 처음에 이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썼던 건데 그래서 내가 그 리더십을 가져가 볼 수 있는 것 나도 그 리더십, 혁신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어떠한 조직의 혁신성을 내가 읽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조국혁신당 현재 상태에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수동적인 당원일 수도 있고 저는 그것 또한 굉장히 존중해요. 왜냐하면 저 또한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수동적이라 할지라도 나 스스로도 리더라는 생각 나는 조국혁신당 당원으로서의 내가 내 위치에서 가져가는 리더십이 있다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리더는 내 밑에 50명이야, 내 밑에 100명이야, 내 밑에 1000명이야 이런 조직 이야기를 하는데 요 예제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발자들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던 사람이고 저는 그들에게 결정을 내려주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를 들어 네이버 초록색 창을 자 이러 하니까 우리 파란색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해요. 한참 그거를 막 실험을 돌리다가 A라는 엔지니어가 저한테 옵니다. 혜민 그걸 파란색으로 바꿨더니 사용자들이 막 헷갈려해. 그래서 결정 좀 내려줘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있고 B라는 엔지니어는 이렇게 혜민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이메일에다 써요. 우리가 파란색으로 바꿔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은 2개야. 옵션 1, 2가 있고 각각의 장단점은 이래. 내 생각에는 두 번째 옵션이 더 맞을 것 같고 이유는 이거야. 결정을 내려줘. 저는 후자는 이 사람의 대학을 막 졸업한 엔지니어라 할지라도 뭐라고 나중에 피드백을 쓰냐면은 이 사람은 본인의 일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써줘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당원 한 분 한 분이 그 리더십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조금 더 발현을 한다면은 지금 조국혁신당이라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나의 리더십을 더 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가지 위치를 시도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거죠. 그래서 리더십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하고 용기를 실천해 이게 나의 영역, 작게는 내게 주어진 영역, 크게는 내가 꿈꾸는 영역까지 자부심과 절실함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이거 스마트 앤 험블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저기에서의 스마트는 어떤 사람이 박사를 땄어요.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면 돼요. 제가 자부심을 썼죠. 자부심 쪽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저는 요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요리해 주는 걸 좋아하는데 나물 묻혀주는 애들 나물 싫어하잖아요. 아이들이 나물을 좋아하게끔 만들게 나물 묻히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 것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이고 험블은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자세 자체는 이게 둘 다 여기 지금 엔드인데 둘 다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크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연습으로 돼요. 전 타고나는 것뿐만 아니라 연습으로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앤 험블한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우선 기본적으로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본이 그냥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아까 전에 그래서 이걸 다시 갖고 와요. 별 붙였던 건데 이 다음 페이지요. 그런 구성원들이 모여서 한 명 한 명이 내가 가진 영역 혹은 나한테 주어진 영역 혹은 나의 위치에서의 영역에서의 리더십, 혁신적 리더십을 가지고
조직 자체의 리더 또한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지고 조직이 필요하다면은 언제나는 아닐지라도 최고의 답변을 그 조직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이거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 정도 사이즈의 정당 그리고 이렇게 아직도 창당을 하고 있는 곳이라면은 지금 바로 우리가 마음가짐도 저렇게 가지고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거는 상대에 대한 거예요. 상대에 대한 건데 잘 읽어볼게요. 내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상대방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상대방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동의를 하지 않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뿐더러 저기에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놀랍게도 완벽함에 대한 환상 때문에 반복하고 갈등이 싹트게 돼요. 이건 사실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완벽함에 대한 환상은 저는 가능하면은 버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완벽함이 느껴지지 않는 어떤 제가 예를 들어서 되게 완벽하실 것 같은데 막 완벽하실 것 같은데 아니네 라는 부분이 생기면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서 조직에서는 같이 손을 잡고 해결책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냥 아마 인생에서 가져가는 인간관계에서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팁이긴 한데 내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은 어쩌면 나의 기대치가 상대방이 굉장히 완벽한 것을 가정을 깔고 들어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물어보고 그 갭을 채워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또한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정치인에 대한 정의를 누가 내려주셨는데 못생긴 연예인이래요. 어느 부분에서 동의하고 웃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못생긴 연예인이라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지만 연예인을 바라볼 때 저의 마음이 있어요. 그들은 굉장히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인이 만약에 못생긴 연예인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 완벽함에 대한 환상 때문에 또 우리 차 의원님은 제 생각엔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데 질문하면 됩니다. 의원님, 최고위원님 되셨잖아요. 의원님, 이거는 왜 이렇게 돼요? 같이 질문을 하면서 풀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저 완벽함에 대한 환상을 좀 누르고 같이 질문을 해가는 그런 관계가 가장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해봅니다. 이게 리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완벽함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일부러라도 언급을 했고, 다만 여기서 여러분 생각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몇 번째 라인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한편으로는 자존감 진짜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존감 좀 부럽긴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질문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마지막 책에서 폰트를 좀 따왔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쿤이 쓴 진짜 중요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인데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과학 철학자인데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고 그 책에서 내놓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를 거기서 처음 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를 토마스 쿤이라는 아저씨가 아주 인난에 썼어요. 책 얇은데 무지하게 어려워요. 거기에 나오는 제일 유명한 것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지만 저는 이 문구를 되게 좋아해요. 아까 질문이라는 게 나와서 그냥 생각의 흐름이긴 해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같이 공유를 드리고 싶은 거라서 제가 이거를 넣고서 저희 하비서관님 포함해서 저희 의원실에다 물어봤어요. 이거를 가장 와닿게 번역을 해봐라. 이렇게 써주셨어요. 현금 현답. 좋은 대답을 얻으려면 질문이 좋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내가 받는 답은 내가 한 질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근거해서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을 받게 되고 거꾸로 좋은 답을 받고 싶으면 좋은 질문을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질문이 진짜 중요해요 라는, 그래서 같이 해결책을 꼭 저희 따라갈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은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질문이랄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감정을 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늘 내가 더 좋은 답변을 받아내기 위한 질문일 경우에 더 건설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 봤고요. 취소를 눌러주세요. 네. 다음 페이지. 요거는 챗GPT가 화면을 띄우시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요. 저걸 보고 막막하죠? 되게 막막한데 오늘은 AI 얘기는 아니니까 내가 저기서 AI한테 진짜 챗GPT한테 정말 나한테 유용한 답을 받아내려면은 결국에는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 더하기, 이건 너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서 그냥 미리 대답을 하자면은 제가 혁신적 리더십 강연을 해도 AI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청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답을 하자면은 챗GPT가 다 숙제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우리 아이는 더 이상 책을 안 읽어도 되고 막 공부를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토마스 쿤이 그 옛날에 얘기한 거가 아직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똑똑해야, 내가 책도 많이 읽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결국에는 그만큼 높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책도 읽으셔야 되고 아이들한테 역사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한다고 저는 청년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사실 혁신적 리더십부터 쭉 질문까지 왔는데 제가 요걸 굳이 이것을 넣은 이유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다음 페이지죠. 혁신적 리더십은 이겁니다. 나 스스로가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것,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은 나만의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만한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조국혁신당은 그런 분들이 모여서 정말 혁신적인 정치 지형,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의 정당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라도 내가 그저 나 스스로도 리더라고 한다면 무슨 일부터 해볼 수 있을까? 무슨 일부터 시도해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오늘 월요일 저녁에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에스크 헤민 애니팅 타임은 옛날에 저희 팀이 저한테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하도 강연을 가면은 질의응답 하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이 가는 줄 몰라서 저한테 아하 타임이라고 만들어줬었어요. 에스크 헤민 애니팅 타임을. 그래서 좋은 질문을 지금부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을 여기서